지금 이 영상 보는 순간에도 문이 조금씩 닫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트겟이 곧 차단될 수 있다는 얘기, 남의 일처럼 들리시면 안 됩니다. 접속이 막히는 그날엔 내 자산이 화면 속에 갇혀 확인만 하고 손도 못 대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특히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더 예민해야 합니다. 포지션 정리도 못하고 출금 버튼도 먹통이 되면 그때는 손이 떨리죠. 출금 대기, 인증, 네트워크 혼잡까지 겹치면 시간은 내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당장 움직일 이유를 만들어 드릴게요. 이미 분위기는 시작됐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비트겟처럼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차단되었습니다. 새로 설치도 막히고 기존 앱도 업데이트가 끊기면 점점 구버전이 됩니다. 입구부터 잠그는 방식이죠. 금융당국의 압박이 커지면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인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들어가지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일도 똑같을 거라고 기대하면 위험합니다. 차단은 공지보다 빠를 때가 많고 한 번 막히면 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트겟 이용자분들은 비트겟 안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흐름입니다. 늦게 움직일수록 선택지는 줄고 수수료나 출금 지연 같은 변수는 늘어납니다. 오늘은 탈출로가 넓고 내일은 좁아질 수 있어요. 서둘러 안전한 자리로 옮겨두셔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정보분석원, 줄여서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제재로 해석됩니다. 국내 기준으로는 가상자산 사업자, 바스프로 신고가 돼 있어야 운영을 인정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신고가 없으면 당국 입장에선 관리받기 되니 강하게 눌러버리는 거죠. 기존 이용자분들 중엔 앱을 지우고 VPN 같은 우회 방법으로 접속을 시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예 다른 거래소로 자산을 옮기는 쪽을 선택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주도권을 쥐는 겁니다. 우회는 임시 다리일 뿐 영구적인 집이 되긴 어렵습니다. 반대로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답답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면 시작부터 막힙니다. 게다가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니 가입 링크를 눌러도 길이 끊길 수 있죠. 처음부터 막힌 시장에 들어가면 실전 연습도 못 해보고 시간이 지나버립니다. 비트겟이 제재 흐름에 걸린 가장 큰 배경은 FIU 미신고입니다. 비트겟은 국내 금융당국, 즉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고는 단순 서류가 아니라 국내 규제 틀 안에 들어오느냐의 기준선입니다. 그 선 밖에 있으면 제재가 먼저 옵니다. 그리고 구글 정책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구글이 한국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쪽으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플레이스토어는 사실상 한국 사용자에겐 정문인데 정문이 닫히면 사람도 업데이트도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 차단이 바로 체감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세금 이야기도 겹칩니다. 국내 거래소는 앞으로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해외 거래소는 상대적으로 과세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당국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길을 더 강하게 조이는 그림이 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시장은 규제와 세금의 방향을 아주 민감하게 따라 움직입니다. 이제 현실적인 대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설치된 앱은 당분간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히면 기능 개선도 보안 패치도 멈춥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는 접속 자체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문이 내일도 열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향은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겁니다. 거래소가 흔들리면 내 지갑으로 옮겨 놓는 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 지갑은 내가 열쇠를 쥐고 거래소는 잠깐 거래할 때만 들르는 창구가 됩니다. 불안한 시기엔 내 손에 있는 것이 가장 강합니다. 개인 지갑으로 옮길 때는 빨리도 중요하지만 정확히가 더 중요합니다. 주소 한 글자만 틀려도 되돌리기 어렵고 네트워크를 잘못 고르면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액으로 한번 테스트한 뒤에 본 금액을 옮깁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설치가 막힌 데다 앞으로 접속 제한까지 오면 시작 자체가 더 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이슈가 있을 때는 나중에 깔면 되지가 잘 안 됩니다. 시장은 예고 없이 문을 닫습니다. 시작하려면 열린 문이 있을 때 들어가고 준비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우회 접속에 대한 문의도 많습니다. VPN을 쓰면 길이 열릴 때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보안 위험과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접속이 된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내 계정 정보가 흔들리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국내 거래소로 옮기는 선택지도 떠오르지만 조건이 완전히 같진 않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를 쓰는 선물 거래가 불가능하고 거래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게다가 추후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전망이 있으니 비용 구조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 선물 위주라면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내 거래소를 대안으로 적극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오늘은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동 중인 해외 거래소 쪽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원화 입금, 한글 지원, 수수료 같은 사용자 체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갑자기 길이 막힐 때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고르는 겁니다. 지금 이번 사태 이후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고 있는 거래소 5곳을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되며 수수료가 저렴한 곳들로 추렸습니다. 한번 옮길 때는 입금부터 출금까지 흐름이 매끄러운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가입하면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하는 곳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곳의 장단점과 가입 방법, 수수료 수준 같은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으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변수가 큰 시기엔 비교표 하나가 시간을 아껴줍니다. 그리고 거래소를 갈아탈 때는 이벤트만 보지 마시고 원화 입금이 실제로 편한지, 한글 지원이 매끄러운지, 수수료가 어느 구간에서 붙는지까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겉은 비슷해도 체감은 다릅니다. 고정 댓글 비교표가 그 차이를 빨리 잡아줄 겁니다.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 단타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타는 짧은 시간에 승부가 나니까 감정이 먼저 뛰면 바로 실수로 연결됩니다. 결국 수익은 방향과 타이밍에서 갈립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니 들어갈 이유가 분명할 때만 손을 얹는 게 핵심입니다. 선물 거래는 현물과 달리 레버리지를 붙일 수 있어서 움직임이 확대됩니다. 작은 파도도 크게 느껴지고 반대로 내 판단이 맞으면 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단타에서는 얼마나 벌까보다 어디서 들어가고 어디서 나올까가 먼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먼저 롱과 숏 개념부터 아주 간단히 잡고 갈게요.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 보고 매수 쪽에 서는 겁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내릴 거라 보고 하락에 베팅하는 자리입니다. 방향만 다르지 둘 다 확률이 높은 순간에만 들어가는 게 정답입니다. 롱이든 숏이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내가 들어간 방향으로 시장이 잠깐이라도 달려주면 수익이 나고 반대로 달리면 손실이 커집니다. 그래서 진입 신호가 약하면 쉬는 것도 전략입니다. 쉬는 시간이 다음 기회를 더 크게 만듭니다. 초보자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는 느낌으로 롱을 잡거나 공포의 숏을 잡는 겁니다. 감정은 차트에 안 찍힙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해요. 오늘은 차트에서 보이는 신호로 언제 롱과 숏이 유리한지 뼈대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뼈대가 있어야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롱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상승 추세입니다.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저점도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보이면 시장이 위로 계단을 밟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환경에선 롱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대로 이런 계단이 끊기면 그때는 잠깐 멈추고 숨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이동평균선도 힌트가 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보통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됩니다. 물론 이것만 보고 들어가진 않지만 추세가 살아있다는 큰 그림을 확인하는 데는 아주 유용합니다. 거래량은 시장의 숨소리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까지 같이 늘면 그 상승이 많은 참여자에게 지지를 받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만 오르고 거래량이 힘이 없으면 겉으로만 반짝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롱을 잡을 때는 가격과 거래량이 같은 방향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뉴스는 차트를 흔드는 바람입니다. 규제 완화 소식,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비트코인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재료는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호재가 추세와 거래량까지 함께 밀어주면 롱은 더 탄탄해집니다. 단타라도 뉴스 흐름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숏은 하락 추세에서 힘을 얻습니다. 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저점이 더 낮아지는 패턴이 반복되면 시장이 아래로 미끄러진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반등이 나와도 추세 속 반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구조를 이해하면 숏도 무리 없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아래로 꺾이는 신호도 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하죠.
흔히 하락 신호로 해석됩니다. 하락 추세와 함께 나오면 쇼 쪽 논리를 세우는데 더 설득력이 붙습니다. 신호는 단독보다 조합이 강합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오히려 감소하면 상승이 힘을 잃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올라가는데 따라붙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때는 곧 꺾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숏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단타는 이런 작은 균열을 빨리 잡는 게임입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규제 강화 발표,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이 나오면 시장 심리가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지면 매수세가 약해지고 숏이 더 유리해질 수 있죠. 뉴스 한 줄이 캔들 여러 개를 밀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보조 지표는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를 많이 씁니다. 차트가 말하는 방향에 과열인지 침체인지 온도를 붙여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타에서는 지금 너무 달아올랐나, 너무 식었나를 빨리 판단하는 데 특히 도움이 됩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가늠하게 해줍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며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며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숫자 하나로 결론 내리면 위험합니다. 추세, 거래량, 뉴스와 같이 맞물릴 때 신호가 진짜가 됩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맞춰봅니다. 상승 추세에 거래량이 붙고 RSI가 과매수 직전에서 잠깐 눌림이 나오면 롱이 비교적 깔끔합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의 데드크로스, 악재 뉴스가 겹치면 숏이 편해집니다. 하나만 맞아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조각이 같은 퍼즐을 만들 때 움직이시면 됩니다. MACD나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과 추세를 더 입체적으로 보게 해줍니다. 시장이 급격히 확장할 때와 수축할 때, 그리고 추세 전환의 힌트를 잡을 때 도움이 됩니다. 여러 도구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수록 판단은 단단해집니다. 단타는 확신이 아니라 근거의 개수로 승부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적 신호가 모일 때,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적 신호가 쌓일 때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확률을 올리는 재료로 거래량, 뉴스, 보조지표를 같이 보는 겁니다. 방향을 찍는 게 아니라 시장이 보여주는 방향을 따라가는 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정 댓글에 오늘 이야기한 이동거래소 5곳 비교와 함께 유용한 꿀팁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처럼 차단 이슈가 퍼질 때는 정보가 늦으면 비용이 됩니다. 미리 보고 준비해 두시면 막히는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이 내용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실전에서 쓰는 기준을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히 비트겟 자산 이동부터 먼저 챙기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